사람들은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돈도 많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에 욕심만 가득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욕심과 반대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양심에 찔려하거나 창피함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보고는 낯가죽이 두껍다는 말을 하고 양심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러한 욕심은 나이가 젊거나 철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 행동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 혹은 손해가 생기는 게 눈에 보이더라도 넘어가는 미덕이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의 시댁이 될 뻔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염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저도 이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1, 2년 만나다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대학교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로 오랜 기간 동안 사귀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은 물론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게 됐을 때도 매번 면회를 가며 기다렸거든요. 그 후에도 서로 취업이 될 때까지 예쁘게 만났습니다. 횟수로 보게 되면 10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 양가 부모님들끼리 왕래하는 사이였고 제 나이 33살이 되는 해부터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충북에 위치한 곳에서 돼지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사실 지금이야 우리 부모님의 직업이 부끄럽진 않지만 처음 남자친구를 사귈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 아버님은 공무원이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시다 보니 괜히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오래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물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저희 친정이 축사한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일손이 부족할 때는 제 남자친구가 내려가서 축사 일을 도와준 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만나고 8년째였나? 그때부터는 서로 언제쯤 결혼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며 가끔씩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될 분들은 저희가 축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거나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랬던 시댁이 한순간에 확 돌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대해 듣게 되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제가 30살일 때 결혼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공무원이시니 많은 돈을 보태줄 수가 없어서 2년 뒤 정도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죠. 사실 그때 저희가 모은 돈이 많았다면 저희 둘이서 돈을 모아 결혼을 했겠지만 남자친구나 저나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곳이 아니라서 조금 더 있다 결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들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저랑 오빠를 부르셨어요. 저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오빠도 원래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축사가 작은 편도 아니고 부모님은 계속 장남인 오빠가 축사를 물려받았으면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오빠가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오빠도 아빠가 어떻게 축사를 운영하셨는지 가까이에서 봐서 그런지 그 일을 안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서울 근방으로 올라와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두 분이서 축사를 운영하시고 몇 분 직원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알아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시니 힘에 부치셨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저와 오빠를 불러놓고서는 축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나이가 들었는지 힘에 부치기도 해서 축사를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떤가 물어보려고. 장남인 너가 축사일을 어느 정도 배우면서 가업을 이어받았으면 하는데 너가 정 싫다면
조금씩 정리를 하려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도 있고 너희가 각자 직장 잡아서 잘 살고 있으니 굳이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저나 친정오빠나 아버지가 축사를 정리한다고 하시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오빠가 가업을 물려받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축사를 얼마나 힘들게 운영해 오셨는지 아니까 제가 가업을 이어받아서 운영할게요. 사실 저도 가업을 이어받고 싶긴 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고민이 됐었거든요. 제가 이번 달 내로 회사 정리해서 내려올게요. 사실 회사 일을 평생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는 축사 일이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 잘 됐구나. 나는 이번에도 너가 거절하면 어쩌나 싶었거든. 괜히 남한테 물려주기는 아까워서 그냥 정리하려고 한 건데 너가 맡아서 하면 너무 좋지. 친정오빠는 내심 축사 사업을 물려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오빠는 친정아버지한테 조금씩 축사 일을 배우기로 하며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오빠 사이에서 듣고만 있던 저는 오빠 집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이직하려고 한 회사가 오빠가 살던 집 근처였거든요. 어차피 오빠는 친정으로 내려와야 되니 그 집을 잠시 제가 쓰고 싶었거든요. 오빠가 아빠 집으로 내려와서 살면 오빠가 지금 사는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나 이번에 그 근처 회사를 이직을 해서 내가 거기서 살아도 되나 해서 당장 팔 거라면 나도 그 전세 만기돼서 집을 알아보긴 해야 되거든. 그래? 너가 들어와서 살면 나야 좋지. 요즘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아버지께도 팔지 말고 전세나 월세 주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 너가 좀 더 살다가 집값 오르면 그때 팔아도 되겠다. 그래, 그럼 둘째가 너희 오빠 집에 가서 살면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 가져가. 그때 집값이 안 좋으면 그냥 전세 줘도 되는 거고. 네 결혼 자금이라고 생각해라. 저희 친정아버지는 막내딸인 저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친정오빠가 살았던 집을 물려받아 쓰게 됐고요. 제 짐을 이사하게 되는 날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신혼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희가 30살에는 돈이 없어서 의도치 않게 결혼을 미뤘는데 집도 마련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결혼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여기가 원래 우리 오빠가 살던 곳인데 오빠가 친정아버지 가업 물려받는다고 하고 내려갔거든. 나 이번에 여기 근처 회사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흔쾌히 괜찮다고 하더라고. 아직 나 혼자 살기에는 넓긴 하지만 나중에 너랑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에는 적당하지 않을까? 너 회사도 여기 근처잖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여기를 우리 신혼집으로 쓴다고? 부모님이 허락하신 거야? 결혼하기 전까지만 쓰다가 다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 이런 집을 신혼집으로 받으면 대박이긴 하다. 여기 30평 넘는 거 아니야? 여기 32평이니까 30평은 넘지. 나도 우리 결혼할 때쯤 아빠한테 다시 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신혼집으로 쓰던지 팔아서 결혼자금으로 쓰던지 하래. 우리 집 걱정은 없을 것 같아. 우리 회사도 근처니까 굳이 다른 곳을 알아볼 필요도 없잖아.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제일 걱정됐던 건 신혼집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은행 빚 없이는 집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결혼하게 되면 전세로 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신혼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남자친구도 너무 다행이라며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이 주시는 것이다 보니 친정아버지 명의거나 제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 듣고 왔는지 저한테 공동 명의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혼집 말이야.
그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아직 우리가 결혼을 안 했으니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나? 아직은 그렇지. 아마 우리 결혼하고 나서 내 명의로 돌려주지 않을까? 근데 그냥 친정 부모님 명의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괜히 내야 되는 세금부터 명의 변경하는 것들 너무 머리 아프잖아. 아버지도 편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너한테 명의 주신다고 할 때 내 이름도 같이 넣어서 공동명의로 하는 건 어때? 그럼 나중에 공동명의로 또 바꾸라는 등 이중으로 돈 안 들어도 되고 편하잖아. 순간적으로 저는 공동명의를 하자는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오래 연애하기도 했고 신혼집 또한 우리 둘이 사는 공간이긴 했지만 공동명의로 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가 드리는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건 아직 이르다고 얘기했죠. 공동명의? 그건 좀 이르지 않아? 그리고 아직 내 명의도 아닌데 그리고 누구 명의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결혼하면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건데. 최대한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도록 둘러둘러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니 남자친구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공동명의에 대한 장점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면 나중에 다시 명의 변경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처음 명의 변경할 때 그렇게 해야 세금 혜택도 받고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다 공동명의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공동명의로 할 거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 물론 그럴 순 있지만 이건 우리가 돈 모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 공동명의를 하려면 둘이서 돈을 반반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집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분간은 친정아버지 명의로 두거나 변경하더라도 내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몇 년 살고 나서 우리가 이사 가거나 할 때 그때 공동명의로 하면 되는 거잖아. 벌써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는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입장 바꿔서 너가 집을 해오는데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면 너도 당황스럽지 않겠어? 제가 완강하게 공동명의는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공동명의에 대한 얘기는 안 꺼내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제가 한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이겠죠. 잘 지내고 있지? 다름이 아니라 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친정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하라고 하셨다며.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맞지 않니? 내가 성일이한테는 얘기했는데 너랑 대화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런 거 남자들이 뭘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머니, 저희가 같이 돈 모아서 신혼집 산 거면 모르겠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냥 저희 쓰라고 주신 거라서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명의를 변경해 주실지도 아직 몰라요. 근데 공동명의 말씀하시는 건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저희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보니 저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니 공동명의를 하는 건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사귄 지 10년인데 결혼식 안 했다고 남처럼 구는 건 섭섭하다 얘.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너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 명의만이라도 먼저 바꿔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신혼집 하라고 주셨다며?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명의 옮겨주실 수도 있잖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만 더 들고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명의로 안 하면 우리 아들이 해간 것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어른 말 들어라.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제가 들어보니 남들한테 얘기할 때 신혼집 명의가 며느리라고 하는 게 신경 쓰이셨나 봐요. 근데 그게 싫으면 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 해줄 돈은 없고 아들 이름으로 집 하나 있어주면 좋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 단호하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하며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하셔서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빚을 진 것처럼 독촉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봤어? 뭘 하셔? 공동명의로 해도 괜찮다고 하시지? 결혼식이야 형식적인 거니까 혼인신고랑 아파트 명의 먼저 바꿔라. 그래야 너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어머님 같아도 안 그러실 거잖아요. 어머님이 집을 해주셨는데 제가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요즘에는 다 공동명의로 한다고 하더라고. 워낙 장점들이 많잖아. 너가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연락해서 물어볼까? 제가 빠릿빠릿하게 행동하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친정부모님께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거절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했죠. 어머님 오늘도 전화 오셔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라고 하시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야? 너가 얘기 잘 들어봐봐. 엄마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나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같이 사는 집 명의가 너로만 되어 있으면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라 어차피 결혼하면 서로의 것이니까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 시어머니야 나이도 있으시고 본인 아들이 기우는 결혼은 시키고 싶지 않으실 테니 공동명의를 주장한다 치더라도 남자친구가 그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며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욱하며 화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어. 내 명의로 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우리 형편의 32평 아파트가 말이 돼? 근데 우리 아빠가 돈 한 푼 안 받고 주시는 거잖아. 근데 공동명의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 남자친구도 이제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공동명의가 좋다는 말에 되풀이하더라고요. 요즘 다들 공동명의하고 그러니까 나도 신혼집에 같이 사는 건데 같이 이름 들어가 있으면 좋잖아. 그리고 공동명의로 해야 혜택 받는 것도 많다고 하던데. 나 아빠한테 받은 아파트 공동명의 못하니까 그냥 우리 반반 결혼해. 그러면 공평하게 둘이 합친 돈으로 하는 거니까 공동명의 할 수 있잖아. 너가 말한 것처럼 공동명의가 많은 만큼 둘이 대출받아서 하는 결혼이 많으니 그렇게 하자고. 계속 공동명의만 주장하는 남자친구한테 질려서 그냥 신혼집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하자고 말해버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우리 그냥 반반 결혼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노발대발 하시면서 신혼집 주기로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들이 돈 모은 거 얼마나 되겠어. 대출 받으면 대출이자는 그런 돈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 명의로 할 때 내 명의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남자친구는 또 똑같은 말에 되풀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쏘아붙이며 얘기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우리 친정부모님 재산이고 우리 친정아버지 명의야.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주신다고 해도 딸인 내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계속 공동명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 말은 듣지도 않냐? 그냥 우리 집 사자고. 대출이자를 내든 월세를 내든지 해서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해결하자고. 반반 결혼으로 진행해야 뒤탈 없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께 신혼집 우리가 따로 구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너가 시부모님께 우리 반반 결혼한다고 말씀드려. 나한테 전화 좀 그만 오게 만들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친정오빠가 살던 집을 물려받게 된 날부터 계속 공동명의를 해달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노이로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공동명의를 주장할 거라면 같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번 돈으로 집을 사면 더 이상 공동명의에 대해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 문제가 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